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 라는 책을 집필했고, 유튜브에서는 다이어트 해커 설PT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영양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운동법 알려드리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군살을 빼려고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칼로리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칼로리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활동을 해야 에너지 연소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대사 활동이 되면서 내 몸에 있는 살이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건 사실 내가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해야만 많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어도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 살이 찌게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내가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 산화된 식재료, 지방 분해가 어렵게 만들고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 그것들은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정말 적합하고 유익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로 계속해서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몸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들은 살이 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내 뇌가 작동하고 내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살이 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많이 먹는 분들을 비하하는 쪽으로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먹더라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먹는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군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활기차지고 군살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하냐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사람 몸에 적합한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만성 피로를 없애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효과가 빠릅니다. 이 계란, 우유, 토마토 이런 것들을 아마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아무거나 이런 과자 같은 거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있으면, 포장지가 있으면 뒤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 성분표가 있을 거예요. 성분표. 그럼 이 성분표에 밀, 대두, 토마토, 계란, 소고기, 함유 이런 것들이 딱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람마다 정말 안 맞는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난 괜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몸에 영양소가 되고 건강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장누수를 일으키는, 장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은 계란, 토마토, 밀, 대두, 소고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제 수강생 분들한테.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이기도 하고, 우리 물 많이 마시고 이런 거, 물을 하루에 막 2리터, 3리터 많이 들이켜 마시면 몸에 깨끗해질 것 같고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미디어에서나 권위 있는 분들이 물을 하루 2리터 무조건 마셔야 된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진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지가 못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큰 물통에 떠서 물 가득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 몸에 좋아지겠지 하고 화장실 1시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많이 소변도 보고 했는데, 왜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냐?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필수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요. 이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 몸이 대사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소금.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잘못된 정보고, 어떻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냐면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소금물. 실제로 저가 이 촬영 장소에 오면서 들고 온 게 여기 이 텀블러에다가 물을 쌓았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그냥 찬물이 아니라 소금을 잔뜩 탄 살짝 짭짤한 물이에요. 짭짤한 물. 물을 마시더라도 내 소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면 다시 채워 넣어줘야겠죠, 나트륨을.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필수 미네랄인 나트륨이 떨어지고, 그러면 지방 분해가 안 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2리터, 3리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고 살이 찌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코코넛 밀크,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코넛 밀크라고 하면 칼로리가 되게 높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살쪄, 이렇게 아주 조금 단순하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칼로리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운동을 지도하고 제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런 그 수강생 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선생님 이거 칼로리 높아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칼로리 조금 더 낮은 거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곤 하세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칼로리의 이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이론이고 너무 낡은 지식이에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몇 칼로리 몇 칼로리 몇 칼로리,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면 살이 빠지고 탄수화물을 그러면 늘리면 살이 찌나요? 뭐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시 하셔야 되는 건 이 음식이 어떤 칼로리, 몇 칼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인지,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사람 몸에 잘 받아들여지는 성분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는 중세지방산, 아주 좋은 양질의 지방산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중세지방산이라는 지방산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먹으면 살찌는 나쁜 기름 그런 게 아니라, 튀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좋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지방은 1당 9니까 먹으면 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코코넛 밀크 같은 좋은 지방산은 많이 드실수록 몸에 이득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이런 양질의 지방, 양질의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코코넛 밀크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훨씬 더 살을 빼고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데 이롭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미밥, 이것도 정말 잘못 마케팅된 음식이기도 하고 오해가 많은 음식이기도 해요. 현미밥, 쌀밥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위장에 오래 남아서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늦게 오른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 웰빙 푸드다.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 음식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를 위장이 계속 강력한 위산을 계속 위장에 내보내서 소화를 많이 시키려고 에너지를 엄청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산이라는 물질은 그냥 뭐 닿으면은 그냥 걸쭉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그런 물질들이 위장에 오래 있을수록, 많이 분비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 염증이 생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산은 엄청 강력한 독이에요, 독. 어떤 물질을 녹이고 어떤 물질을 분해하고 없애주는. 근데 그런 현미밥을 먹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에 오래 남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게 되고, 혈당이야 조금 늦게 오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야 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우리 신경계가, 우리 대장, 소장, 위장 이런 부분들에 계속 자극이 많이 되고, 단순히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측면에서 현미밥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건 많이 잘못된 거니까 조금 걸러 들으시면 훨씬 더 몸에 이로울 거예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했다가 많은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 이해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건 소화 잘 되는 쌀밥을 드시고, 혈당 이슈가 있으시다면 에사비 식초물, 애플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를 드셔서 혈당을 낮춰주시고, 식후에 앉아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고 걸어주고 식탁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혈당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저는 실제로 쌀밥만 먹어왔는데 전혀 혈당 이슈 그런 게 없고, 당뇨 환자분들도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손해예요. 현미밥, 통밀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게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식사를 저는 언제 하냐면 배고플 때만 해요. 배고플 때. 제가 저녁 8시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굳이 저녁 식사를 안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몸, 우리 장, 대장, 소장, 위장이 쉬어줄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영양소가 규칙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어떤 시계와 같이 작동해서 딱딱딱 맞게 돌아갈 것 같고 참 듣기 좋고 그럴듯한 이론이죠. 그럴듯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20년간 삼시세끼 무조건 챙겨 먹었고 배 안 고파도 먹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몸이 쉴 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우리 위장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가 없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7일 근무를 하루에 9시간씩 계속 나가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위장, 소장,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일하지 않을 시간을 주셔야 그 강력한 위산, 인슐린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점막에 상처가 나고 세포가 손상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원활한 순환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계속 음식물을 먹어주시게 된다는 건 얘네한테 쉬지 말고 너 계속 일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 비어있는 이 시간 동안 세포가 회복하고 우리 몸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오토파지 작용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냥 드시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드시고 양질의 버터를 많이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코코넛 밀크 이런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주시면 몸이 정말 좋아하고 피부가 반짝반짝해지고 완성피로가 없어지고 살이 정말 잘 빠져요. 그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배고플 때만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때도 있고 3일 동안 굶을 때도 있어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몸에 정말 이렇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에요. 아침 식사, 황제의 아침 식사 다 하면서 엄청 푸짐하게 드시면 몸에 이롭고 사과를 드셔야만 한다. 아침 사과는 금이다. 일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 식사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일부러 견과류나 어떤 그릭 요거트, 우유,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 시리얼 이런 것들로 챙겨 먹어주시는 것보다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굶어주셔서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몸이 훨씬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쉴 시간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설PT님, 민규님은 아침 식사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해요, 이거. 소금물 먹어요, 소금물. 소금물 먹고 공복 시간을 최소 18시간을 계속 유지를 해요. 전날에 6시에 먹었다면 전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몸에 인슐린을 분비해야만 하는 칼로리가 있는 위산을 분비해야만 하는 음식들을 넣어주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유리해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어렵지만 꼭 말씀을 드려요. 배 안 고프면 드시지 말라고요. 그냥.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그거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서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식사를 거르지 마셔라. 몸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굶으셔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고 나약하게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랑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옛날부터 아주 몇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영장류잖아요, 사람이. 사바나 초원에서 창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사냥감이 보여서 걔를 포획해서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은 운 좋게 에너지를 섭취하고 나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굶어야 돼요. 왜냐면 소화를 시키고 그런 사냥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 잡아 잡수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은 내가 가끔씩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게 태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죽음의 위기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환경, 기회라고 느끼게 되고 뇌가, 장이, 소장이, 대장이, 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서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돼요.
공복 시간 동안.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거르시고 소금물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면 삶은 달걀 그런 걸로 일부러 드시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소금물을 드세요. 정말 좋습니다. 처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몸이 좋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생기는 식물성 기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계획이 가능해지고 훨씬 더 건강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지 않았는데 얘가 들어간 걸로 몸에 좋은 기름이래.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연화씨유, 고추기름, 참기름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맞습니다. 참기름 고소하죠. 참기름 팍팍 쳐서 회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안 좋죠. 좋지가 못해요. 참기름에도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되게 높고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들기름을 많이 드세요. 들기름은 저는 거의 하루에 한 컵 먹을까요?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살이 찌나요? 안 찌죠. 피곤해지고 뭐 염증이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좋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식물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먹을 땐 아주 잘 선별을 잘 해서 드셔야 되고 동물들은 웬만하면 내 몸에 이로워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뭘 먹어야 될지 선별하실 때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선별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자분들한테 꼭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자분들이 카페 많이 가시잖아요. 아메리카노 드시고 아메리카노 시키면서 디저트도 하나씩 드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디저트. 근데 이 두 가지 음식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염증 생기는 음식, 독성이 많은 음식, 산화가 잘 되는 식재료가 모두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저가 커피들. 그 커피들이 뭘로 만들어질까요? 커피콩으로 만들어지죠. 커피콩. 그냥 뭐 어디서 커피 원액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콩을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짜내서 만들어지는 게 커피죠. 그리고 커피 시키면서 만약에 라떼를 시키셨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나요?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 라떼는 우유 첨가한 게 라떼니까. 만약에 두유 라떼를 시키셨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두유가 들어가죠, 소이 라떼. 그럼 그 음식들이 아주 하얗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몸에 좋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콩에는 마이코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콩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안전한 음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과자의 성분표 뒤쪽 보시면 여기에 콩도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두함유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콩류들 자체가 그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커피콩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콩을 뜨거운 고열에 로스팅 했다고 해서 안쪽이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습기가 차고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그 커피콩에 생긴 곰팡이를 마이코톡신과 같은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그럼 그 독소들은 그냥 몸에서 잠깐 있다가 슥 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이 계속 일을 해야만 하게 만드는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카페인을 마시니까 안 좋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물론 맞죠. 근데 플러스해서 그런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커피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훨씬 더 납득하시기 쉬울 거고 그리고 디저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딸기 케이크, 생크림이죠, 생크림.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생크림 뭘로 만들어질까요? 우유로 만들어지죠. 우유도 일반적으로 칼슘이 많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다. 뭐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이신 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면 우유를 많이 마셔라 라고 권장하시기도 하는데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죠. 칼슘 많아요. 많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건 그 우유에 칼슘 100%가 아니라 변성 단백질, 카제인, 유당 이런 나쁜 물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큼 우유 많이 먹은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밥상 머리에 우유, 땡땡 우유 한 컵 따라 놓고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이
밥 한 숟갈 먹고 우유 마시고. 왜냐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물은 좀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따지면은 22년 넘게 우유를 매일같이 마셨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카제인, 전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 정말 안 좋고 해독을 해야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안 좋은 물질들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유는 흰우유,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드시지 마세요. 유당 같은 거, 변성 단백질, 그런 물질들이 어떤 작용도 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책 있죠. 이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우울증을 겪은 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말도 잘하고 뭐 멀쩡한 청년처럼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일런지 몰라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제 정신력이 약해서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우유를 많이 먹은 것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우유는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멀리하면 좋다. 제 얘기 궁금하시지 않을 테니까 조금 줄일 텐데, 결국 아셔야 되는 거,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제발. 몸에 좋아 보이죠?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훨씬 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칼슘 많다, 칼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칼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자연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고기, 뭐 육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칼슘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고, 칼슘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우유를 마신다, 되게 많은 걸 잃고 조그만 것을 얻게 되는 되게 비효율적인 식사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빵, 계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아실 거예요. 계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 유발이 많이 되는 식품 중 하나고, 빵은 뭘로 만들어지죠? 밀가루로 만들어지죠. 밀가루 몸에 좋나요? 안 좋죠. 빵 맛있어서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 자체가 사람이 그 글루텐을 계속 원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빵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빵이 맛있어서, 혹은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내가 맛있는 걸 못 끊는 식욕에 취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글루텐 자체가 중독을 일으켜요. 마약만이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글루텐들 자체에도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아주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밀가루 하나만 끊으셔도 웬만한 건강 문제가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걸 드시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카페 가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드시면 돼요. 허브티 드세요. 허브티. 캐모마일, 페퍼민트, 얼그레이 티, 허브티로 드시고, 당류 안 들어간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당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최대한 덜 뺀 좋은 재료를 쓰는 카페를 선정해서 가시고,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쌀로 된 걸 드세요. 쌀. 밀가루 말고 쌀로 된 거. 근데 그런 걸 많이 파는 카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빵, 우유, 저가 커피 이것만 끊으셔도 웬만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뭐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 많은 분들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죠. 단백질 채우려면은 이런 쉐이크를 통해서 몸에 흡수하기 쉽게 액체로 드시면 몸에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처방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의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쉐이크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단백질의 유래, 원래 그 단백질이 어떤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시중에 파는 그 단백질 쉐이크의 99% 이상이 어떤 단백질이냐면 대두 단백질일 것이고, 만약에 당류가 낮다라고 마케팅하는 제품들 중 99% 이상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이런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을 넣어서 당류를 낮추고, 우리 단백질 쉐이크는 몸에도 좋은데 맛까지 있어요 라고 마케팅하는 단백질 쉐이크일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라고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라고도 하죠.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단백질 채우려면 뭐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답변 드리면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로 드세요. 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 방목해서 키운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좋은 거 먹고 자란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채우시면 훨씬 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 미네랄 그런 것들이 고기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게 되면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단백질 채워야지 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드시게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돈이 계속 나가고 계속 피곤해지고 간염증이 많아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이나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드시지 않는 게 몸에 이롭고, 단백질은 고기로 채우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소화제를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위산을 분비해줘서 소화를 돕는 그런 소화제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소화가 안 되면 실제로 많이 먹었어요. 뭐 양배추로 만든 거라고 하면서 환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소화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를 먹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위산을 억지로 분비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이 아닌 소화제가 아닌 소화 효소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소화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 90% 이상이 위산 분비를 많이 시켜줘서 소화를 돕게. 근데 약국에서 파는 90% 이상의 소화제들이 어떤 성분이냐면 위산 분비를 억지로 만들어줘서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소화를 잘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그 소화제에 들어간 위산을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그냥 위산 분비만 시켜주고 알아서 체외로 잘 배출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벽에 손상을 내게 되고 장을 다 긁는다는 거예요. 똑같죠? 위산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많아지면 위장벽에 상처가 나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내가 소화가 안 되면 뭘 먹어야 되지?를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 효소, 글루텐, 카제인, 렉틴, 옥살산염 이런 것들을 두루 다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소화 효소를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고, 앞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삽이라고 하죠. 이 발효 식초를 드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산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식초가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타 마시게 되면 위산의 역할을 해요. 위산. 아주 건강하고 미네랄도 많고 유기산도 풍부한 그런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 식초는 정말 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쿠팡에서 그냥 한 12,000원 정도 지불하시면 1리터 가득 오거든요. 저는 그거 한 달 내내 마셔요. 식후마다. 그러면 혈당 떨어지고 소화도 도와주고 우리 피부를 맑게 해주고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기보다 소화 효소 그리고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것들을 챙겨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지실 겁니다. 에사비를 먹는 타이밍은 간단해요. 음식물과 섞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식전 20분 안쪽, 아니면 식중, 아니면 식후 20분 안쪽,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음식물 사이에 이 에사비 식초, 이 에사비 희석한 식초물을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목이 좀 말라 그러면 식전에 그냥 한 컵 쭉 들이키고 식사를 해요. 아니면 식중에 내가 조금 느끼한 걸 먹어, 그러면 식중에 에사비 식초물을 마셔주면서 약간 느끼한 걸 덜어내주고 음식의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게끔 살짝 헹궈주는 느낌으로도 마시기도 하고, 내가 마시다가 다 먹고 나서 입안을 깔끔하게 헹구고 상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식사를, 그러면 식후에 드셔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20분을 초과해서 너무 식사와 동떨어진 시간대에 드시게 되면 음식물과 섞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식초물 안에 든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작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식전, 중, 후에 드시면 됩니다. 유기농을 꼭 먹어야 하나요? 설피티님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저는 제 모든 SNS에서 유기농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꼭 유기농을 드시라. 야채를 드신다 하더라도 꼭 유기농을 골라서 드셔야 한다. 그게 몸에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유기농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유기농 아닌 식품, 유기농만 너무 골라 먹으면 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유기농 먹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이 아닌 그냥 국내산 혹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야채들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약이 소량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농약에 대해서 너무 그냥 흘려듣게 되시면 야채,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피부에 뭐가 나고 피곤해지고, 병원에 가서 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혈당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간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는 답변만 들으시고 원인을 못 찾으세요.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 중 정말 결정적인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약이에요. 농약. 그냥 국내산 채소, 그냥 프레쉬, 뭐 패키징 된 듣기 좋은 프레쉬나 뭐 어떤 국내산 우리 땅 아니면 뭐 그런 듣기 좋은 것들로 농약이 묻어있는 패키징된 야채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농약도 같이 먹고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농약 조금만 먹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냐면 독약이니까. 근데 유기농 채소들에는 그런 농약들이 안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기농 채소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돈 주고 농약 사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농약은 안 먹어야지. 농약 드실 건가요? 농약 돈 주고 사 드실 거예요? 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3, 4천 원 더 주시고 진짜 비싸도 5, 6천 원 정도만 더 지불하시고 농약을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네. 유기농 채소는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나요? 잘 구하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려드릴게요. 한살림, 오아시스 마켓, 농협, 생협 이런 판매처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장을 보시더라도 무조건 대형마트, 동네 마트만 고집하시는 것보다 유기농 채소를 많이 팔고 있는 엄선된 식재료만 판매하는 그런 좋은 판매처를 골라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